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월가이드 시간. 오늘도 역시나 US스타 김동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거래일간 우리가 조정을 받으면서 좀 불안하기도 했고 걱정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2%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올라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어제 3일장 폭락에서 드디어 반등을 성공을 했는데요. 지금 섹터별로 보시면 테크주 관련해서 가장 많은 3% 섹터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라인이나 크루즈 같은 부분이 소폭 상승을 했었으나 오늘은 반대로 테크주가 상승을 하고 반대로 그런 부분들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업종별로 그래도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을 해줬네요. 그런데 이제 증시 조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은 기술주가 좀 반등을 해줬잖아요. 이 점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번 조정 관련해서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다, 필요한 조정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줬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시장 전체의 마켓 PER 보시면 PER이 29입니다. 근데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22, 그리고 가치주 PER 같은 경우에는 16으로 굉장한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밀러타박 IB 수석 전략가인 맥 밀러는 10% 조정이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일부 기술주가 극단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가 됐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술주들이 굉장히 건강한 그런 상태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이 모건 스탠리 전략가 마이크 윌슨 같은 경우에도 많은 하락세가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지만 여전히 2020년 굉장히 좋은 한 해로 바라보고 있다고 그렇게 전망을 바라보고 있고요. 야드니 리서치의 에드워드 야드니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언급했지만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고 기술주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케이스 부캐넌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하락폭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들 그리고 이 유동성에 관련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오르겠지만 조금은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사실 이게 어제 나온 소식이긴 한데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조만간 이제 긍정적인 임상을 발표하면서 백신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제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부정적인 좀 결과가 발견이 돼서 이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혀서 일시 중단을 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좀 테마성을 갖고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자세히 이 점 짚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임상 실험 중 굉장히 원인 불명의 이런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지금 실험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이 점에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가 경쟁사에 비해서 이렇게 실험 성적이 빠르지 않고 늦기 때문에 폭락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렇게 실험이 중단이 되면서 오히려 모더나나 화이자, 기타 저희 경쟁사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시험을 재개하겠다고 이렇게 언급을 해서 지금 많은 월가에서 사실 이 연말까지 이 백신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백신주, 바이오주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점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참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백신 관련주들.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다가오다 보니까 좀 투자하실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해졌던 게 루이비통이 티파니를 인수하겠다고 나섰지만 이 인수를 포기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세계 최대 명품 회사이죠. 이 LVMH가 사실 작년부터 이 티파니를 160억 달러
사실 지금 이 LVMH가 75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업인데요. 진짜 많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기업들도 가지고 있는데 최대 규모의 160억 달러 규모로 이렇게 인수를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 프랑스와 미국 간의 지금 분쟁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LVMH가 철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 프랑스가 작년에 이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미국 IT 기업들에게 이 디지털세라고 해서 3%의 이런 추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그렇게 법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되게 불공정한 처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프랑스에게 130억 달러 규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럭셔리한 소비 관련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번 인수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하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인수가 연기됐다고 하니까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또 테슬라와 니콜라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테슬라가 그동안 많이 빠졌죠. 사실 어제는 굉장히 많이 빠져서 이 테슬라 계속 가져가도 될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오늘은 좀 반등에 나서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S&P 편입이 불발이 됐다는 소식 때문에 어제 20% 이상의 급락을 보이면서 많은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애태우셨는데요. 오늘 10% 이상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굉장히 불리시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오늘은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이 지금 2대 주주이죠. 이 베일리 기포드의 톰 슬래터 포트폴리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2% 가까운 테슬라의 주식을 매도한 이유가 지금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테슬라의 비중이 잡혀있기 때문에라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그렇게 밝혔고요. 오히려 테슬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매수 의견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전망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아낀다는 그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런 테슬라를 어쩔 때는 매수를 하고 어쩔 때는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비중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유동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아크인베스트에서도 지금 테슬라를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불리시한 케이스로서 주가를 380달러에서 70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반대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 매도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ISS 이바 IB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가 러셀 3000 중에 고평가된 주식 12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주식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애널리스트 30명 가운데 15명이 지금 매도 의견을 보이고 있고 10명이 보유 그리고 5명만이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굉장히 유동성이 큰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한 케이스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항상 꿈과 희망을 가져가야 하는 그런 주식이라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투자 의견들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어제 급등했던 니콜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봐주시죠. 네, 지금 니콜라와 GM 합작 관련해서 굉장히 어제 좋은 소식을 보이면서 4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좋은 전망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0% 이상 다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이치뱅크에서 어제자로 이 인터뷰를 하면서 GM CEO와도 함께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도이치뱅크에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GM이 따로 완전히 전기차로 분사를 해서 이렇게 제조를 하는 경우에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현재 450억 달러의 규모의 시가총액을 자랑을 하지만 이같이 분사가 됐을 경우에는 1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시가총액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GM CEO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니콜라와 GM의 소식은 국내장에도 어제 상당한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과연 이 양사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 3거래일간 빅테크들이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반등에 좀 나서주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두드러지게 나타냈는데요. 빅테크의 상승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굉장히 급락을 했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4% 이상의 급등을 보였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일장 기술주들이 올라가면서 같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TSMC와의 칩 개발에서 자체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산을 하는데 스케줄이 굉장히 이렇게 잘 맞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지금 월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락을 했지만 이 엑스박스 신형 버전을 출시하겠다고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보급 버전인 지금 보급 버전인 엑스박스 X, S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버전인 X 버전을 출시를 하겠다고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점을 발견을 했고 지금 월가에서는 지금 매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분기 배당금이 10% 이상 상승을 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좋게 바라봤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드론 배송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과 월마트가 이렇게 언급을 되면서 굉장히 호재를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마존과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미국 항공연방청에서 지금 비행기 드론 관련해서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미 아마존은 2000년도 초반에서부터 이 호주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드론 배송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이 드론 배송이 될 경우에는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에 $1 미만의 드론 배송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프라임 멤버들에게 앞으로 무료로 이렇게 드론으로 배송을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사에서는 드론 배송이 앞으로 2020년 그리고 2024년간 계속해서 증가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커머스 시장에 있어서 드론 배송이 2024년에 이렇게 36%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다가 2030년에는 35%를 차지하는 만큼 이 드론 배송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앞으로 저희가 바라봤던 그런 배송 시장에 있어서 드론이 굉장히 활기를 띨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사람이 이제 배송을 해왔었는데 드론이 이것을 대체한다고 하니까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 온라인 시장과 함께 드론이 더 이 시장을 확장시켜 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슬랙을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요. 슬랙과 룰루레몬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점도 한번 함께 봐주시죠. 네, 사실 이 슬랙과 룰루레몬 굉장히 지금 언택트주로 굉장히 관광을 받고 있는 종목이어서 굉장히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한 부분인데요. 사실 실적 발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슬랙부터 먼저 보시면 매출이 전년 대비 48% 이렇게 증가를 했고 예상치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매출이 2억 1,590만 달러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분기보다 고객 수가 전분기에 12,000명에서 8,000명으로 줄어드는 모습으로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주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 이 재택근무에 있어서 최대 수혜주라고 불리는 슬랙에게는 거의 파산 직전의 매출 규모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매출이 이 시간을 지금 15% 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이 9억 290만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2% 상회를 했고요. 예상치를 7.9%나 상회를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마찬가지로 주주들의 이런 예상치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성적을 보였고 지금 현재 앞으로의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영업 비용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들어갈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등을 해줬지만 과연 이게 반등일지 앞으로 또 다시 조정을 받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좀 공부를 해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US스타 김동관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